승단원 별의 분리량 별의 물리량을 보면 일단은 내용을 잠깐 보면 별의 물리량 별의 물리량 2개 배우지. 별의 물리량 딱 2개 한다. 2개. 별의 물리량을 왜 2개 하냐면 왜 2개 하냐면 별을 표시하는 그래프가 HR도인데 HR도 세로축과 가로축에 들어가는 걸 공부하는 거야. 세로축과 가로축에. 그래서 세로축에는 별의 광도가 들어가고 가로축엔 별의 표면 온도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별의 물리량 2개 한다. 별의 표면 온도와 별의 밝기. 그래서 첫 번째 별의 표면 온도인데 별의 표면 온도를 표현하는 수단이 3가지였다고. 첫 번째, 별의 표면 온도를 파장 가지고 표현했지. 그래서 최대 에너지를 내보내는 파장 영역에 반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다. 이런 얘기가 나와. 이게 빈의 변이 법칙이라고 하지. 근데 요걸 기준으로 해서 별이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를 계산해 보면 얘는 온도 4제곱에 비례했대. 표면 온도 4제곱에 비례했대. 표면 온도 4제곱. 그러니까 표면 온도가 2배가 되면 16배가 방출되고 3배가 되면 81배가 방출되고 이렇다 이거라고. 그래서 물의 온도가 28도씨가 있고 29도씨가 있어. 1도밖에 차이 안 나. 하지만 방출한 에너지 차이는 좀 심하다고. 4제곱에 비례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기서 쓰는 온도는 이제 켈빈 온도가 되다 보니까 섭씨에다가 273.15를 더해야 되지. 자, 근데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는 이렇게 되지만 얘가 총 방출하는 에너지가 있을 거란 말이야. 총 방출하는 에너지, 요건 이제 다른 말로 광도라고 하지. 이 광도는 별의 전체 표면적이 내보내는 에너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반지름 제곱에는 비례하고 온도 4제곱에도 비례하는 이런 관계를 갖는다 이거야. 그래서 저거 비례한다를 는으로 바꾸면서 비례상수를 집어넣으면 스테판 볼츠망상수 시그마 t 4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광도를 표시하면 표면적 4파이 r제곱 시그마 t 4제곱 뭐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지. 근데 4파이랑 시그마는 어쨌든 상수가 될 거기 때문에 나중에 계산하면 다 지워질 거야. 그래서 반지름 제곱과 온도 4제곱에 따라 결정이 된다 이거라고. 자, 그리고 얘가 그래프로 만약에 나오면 여기가 상대적 에너지고 여기가 파장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하나 나왔고 A가 있고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하나 나왔다고, B가 나왔다고. 그럼 이거 보고 아, A가 B보다 표면 온도가 높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그리고 이 면적이 얘가 방출하는 에너지인데 일반적으로 시작점과 끝점이 이렇게 일치하는 형태로 그려지면 이 그래프의 면적이 의미하는 건 얘야.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를 의미해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래프가 똑같이 이렇게 나왔어. 똑같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는 이렇게 나오고 다른 하나는 이딴 식으로 나와. 시작과 끝점이 일치를 안 해. 그럼 보통 이 그래프의 면적은 얘를 의미한다. 광도를 의미하게 된다. 광도를. 무조건은 아니야.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다. 별의 표면 온도 표현하는 수단 첫 번째 파장 가지고 표현하는 수단이 있고, 두 번째는 색지수 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색지수 가지고 표현할 때 색지수가 음수가 나오면, 얘가 음수가 나오면 온도가 높다는 거였고, 얘가 양수가 나오면 표면 온도가 낮다는 거였지. 그래서 얘가 0이 나왔을 때를 외워야 된다. 색지수가 0이 나올 때 이때가 만도다. 만 켈빈이 된다 이거지. 근데 기본적으로 색지수는 사진 등급에서 안시 등급을 빼서 구하는 게 맞는데 요즘엔 거의 B-V 지수를 더 많이 쓴다. B 필터와 V 필터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걸 훨씬 더 많이 쓴다.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그래프를 쓸 거야. 저기 이제 플랑크 곡선이잖아. B 필터가 이렇게 나오고, 예를 들어서 V 필터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지. 근데 어떤 별이 통과했는데 이 별이 이렇게 통과했다 이거야. 그러면 V 필터를 더 많이 통과했으니까 V 필터를 끼고 봤을 때가 더 밝게 보인다. 그럼 V 등급이 B 등급보다 V 등급이 작아야 되지. 왜? 등급이 작을수록 밝은 거니까. 그러면 얘는 B-V가 0보다 크니까 얘는 온도가 낮은 별이구나. 이렇게 추정할 수 있었다 이거야. 그래서 색지수 가지고 표면도 표현할 수단.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분광형. 분광형을 이용해서 표면 온도를 표현했다. 이 분광형은 뭐를 이용해서 찾았냐? 흡수 스펙트럼 이용해서. 흡수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찾았는데 처음에는 수소가 제일 잘 나온 애를 A라고 붙였다고. 그리고 헬륨이 잘 나온 애는 B라고 붙였어. 알파벳 순서대로. 그렇게 그냥 알파벳 순서대로 쭉 붙이고 난 다음에 표면 온도에 따라서 이 알파벳을 재배치한 거야. 그랬더니 순서가 O, B, A, F, G, K, M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지. 그래서 O형이 푸른색, A형이 백색, G형이 황색, M형이 적색이었지? 적색. 그래서 얘 색지수 0,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얘 만도. 자, 황색 6000도. 태양이 황색이기 때문에 요거 외우고 6000도. 자, 그리고 A형에서 제일 세게 나오는 게 중성 수소흡수선. 로마자 1부터는 중성. K형에서 가장 세게 나오는 게 칼슘 이온선. 로마자 2 붙으면 이온선이다 이거라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흡수 스펙트럼은 온도가 높으면 이온선이 주로 나오고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금속선과 분자선이 나온다 이거지. 금속선과 분자선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온선이 주로 나오는데 온도가 낮아지면 금속선, 더 낮아지면 분자선 이렇게 나타난다. 다만 온도가 낮은 애는 분자선만 나타난다가 아니라 분자선도 나타난다 이거야. 그러니까 온도가 낮을수록 흡수 스펙트럼에서 흡수선 개수가 많아진다고. 흡수 스펙트럼에서 흡수선 개수가 많아지는 상황이 된다 이거라고. 그래서 별의 표면 온도에 관련된 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별의 표면 온도. 자, 두 번째. 별의 밝기. 별의 밝기를 얘기한다. 별의 밝기. 별의 밝기를 얘기할 때 별의 밝기는 등급으로 표시하는 게 그냥 등급으로 표시하지. 그래서 별의 밝기는 등급이 작을수록 얘는 등급이 작을수록 밝은 별이었어. 등급이 작게 나오면 작게 나올수록 밝은 색깔 별이다 이거. 밝은 색깔 별. 그랬을 때 1등급 차이 나면 2.5배, 2등급 차이 나면 약 6.3배, 3등급 차이 나면 16배, 4등급 40배, 5등급 차이 나면 대략 100배 차이 난다 이거. 100배 차이 난다. 외워. 외우는 게 편해. 외우는 게 편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3등급 차이나 그럼 몇 배 차이야? 13등급이면 5등급이 100배지? 그럼 10등급이면 그러니까 얘는 2.5에 13승이잖아. 그럼 얘는 2.5에 제곱 아니 2.5에 제곱이래. 2.5에 5제곱의 제곱 곱하기 2.5에 세제곱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10,000배지? 얘는 16배지? 그럼 얼마? 160,000배 차이 난다 이거. 밝기는 160,000배 차이 난다. 그러니까 1부터 5를 외워라. 이거 니네 수학 1번 문제다. 1번 축에도 웃기지. 지수 쓰는 거니까.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밝기도 겉보기 등급이 있었어. 겉보기 등급은 일반적으로 눈으로 본 별의 밝기지. 얘는 눈으로 본 별의 밝기를 얘기한다. 그래서 눈으로 본 밝기다 보니까 얘는 거리하고 관계가 있었다. 실제 밝기도 중요했지만 가깝냐 뭐냐가 중요했었다고. 그래서 겉보기 밝기 얘기할 때는 겉보기 밝기는 항상 거리에 반비례하는데 그냥 반비례 아니라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다.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다 이거야. 자, 두 번째. 절대 등급이 있었다고. 절대 등급은 얘는 실제 밝기지 이제. 실제 밝기. 광도를 의미하는데 그럼 실제 밝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제 별들의 조건을 일치시켜야 되니까 어떻게 조건을 일치시켰냐? 거리를 일치시켰다. 10파섹에 위치할 때 10파섹에 위치할 때 겉보기 등급 요게 절대 등급이었다 이거지. 10파섹에 위치할 때의 겉보기 등급을 절대 등급이다 이렇게 불렀어. 그래서 참고로 겉보기 등급을 보통 스몰 m으로 쓰고 절대 등급을 라지 m으로 쓰는데 참고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의 차이를 알면 거리를 구할 수 있었지. 이게 작으면 가까웠고 이게 크면 멀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거리 지수라고 불렀다 이거야. 거리 지수. 왜냐면
얘는 10파색에 있을 때의 밝기인데 10파색 있을 때의 밝기인데 둘의 차이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스몰 m이 라지 m보다 더 밝게 보이는 수치란 얘기잖아. 그럼 얘는 10파색보다 가까이 있다는 얘기지. 근데 얘가 0 나오면 딱 10파색이 있다는 얘기고 0보다 크면 10파색보다 멀다 이 얘기라고. 그래서 별의 물리량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별의 물리량에서는. 자, 두 번째는 별의 진화였는데 별의 진화. 별의 진화를 결정하는 건 누구였냐? 별의 질량이었다. 별의 질량에 따라서 별의 진화 과정이 결정이 된다. 근데 이 별이 진화함에 따라서 별의 수명값이 있었는데 별의 수명은 별이 질량이 크면 별의 질량이라는 건 결국엔 별의 연료기 때문에 질량이 클수록 수명은 긴 별이다. 질량이 클수록 수명은 길다. 근데 광도가 크면 수명은 짧아진다. 왜? 가진 걸 빨리빨리 써버리기 때문에 빨리 죽는다 이거라고. 근데 일반적으로 별의 광도가 질량 3제곱에서 4제곱 정도에 비례하는 관계를 가져서 얘는 결국 질량 제곱에서 세제곱에 반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다. 바꿔 얘기하면 질량이 큰 별일수록 수명이 짧다 이거라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별의 수명은 별의 전체적인 진화 과정을 얘기하는 건 아니었고 별의 수명이라 불리는 건 딱 언제? 딱 주계열. 주계열성에 머물러 있는 기간 요것만 별의 수명으로 친다. 그러니까 주계열이 되기 전 과정과 주계열이 된 이후는 별의 수명으로 치지 않는다. 별의 수명으로 치지 않는다. 그래서 얘를 요렇게 HR도에 표시를 하잖아. HR도에 세로축이 광도 내지는 절대 등급이 들어갈 거고 가로축이 보통 표면 온도 이렇게 들어가면 주계열성이라는 건 요렇게 거의 여기에 거의 다 분포할 거야. 주계열성 이렇게 분포한다고. 예를 들어서 자 볼게. 여기서 별이 하나 출발을 했어. 원시별이 여기 있었다고. 원시별이 여기 있었어. 근데 얘가 진화를 해서 주계열로 들어간 거야. 진화를 해서. 그러면 원시별이 주계열성이 되는 이 과정을 전주계열 단계라고 부른다고. 얘를 전주계열 단계라고 부르고 이 전주계열 단계 동안에는 중력 수축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하니까 별의 반지름은 작아진다. 그러면서 충돌이 심하게 일어나. 그러니까 온도는 높아진다. 그럼 별의 광도에 의하면 반지름이 작아지면 광도는 작아져야 되지. 온도가 높아지면 광도는 커져야 된다. 근데 얘는 제곱이고 얘는 4제곱이니까 광도가 어떻게 돼야 돼? 커져야 형상이지. 똑같이 변했다면. 근데 광도가 작아진다고. 그 말은 표면온도 변화율보다 반지름 변화율이 크단 얘기야.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숫자 이쁘게 줘. 그건 뭐야? 계산시키겠다는 얘기야. 변화율 비교하라고. 누가 얼마 큰지 그렇게 물어보겠다는 얘기다. 자, 두 번째 별 여기로 왔어. 얘가 주계열성인데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애는 누구를 주계열성이라고 하냐? 수소핵융합이 일어나야만 주계열성이라고 한다. 별의 중심부에서. 근데 이 수소핵융합 반응의 종류가 두 종류였단 말이지. 태양 정도 질량을 갖게 되면 PP 반응이 일어나지. 양성자 반응. 근데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은 핵융합 반응을 도와주는 애들이 있었지. CNO 순환이 일어났다고. 탄소, 질소, 산소가 도와주는 반응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PP 반응을 일으키는 별의 중심부 구조가 중심부에 핵이 있었고 바깥쪽에 복사층이 있었고 여기 바깥쪽에 대류층이 있는 이런 상태였지. 이런 상태. 근데 CNO 순환은 중심부가 대류 핵으로 돼 있었고 바깥쪽에는 복사층으로 구성이 돼 있었다. 왜 중심부가 대류 핵이었냐? 중심부의 온도차가 너무 컸기 때문에 온도차가 클 때는 복사 형태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게 비효율적이어서 효율적인 에너지 전달을 위해 대류 형태로 에너지를 전달했다 이거야. 그래서 얘네가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생성률을 보면 PP 반응은 대략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고. 온도가 여기 이제 중심부 온도야. 온도가 높아질수록 점점점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 근데 CNO 순환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지. CNO 순환은 이렇게 나온다. 즉 여기가 만나는 시점에 온도가 있는데 이 온도가 대략 1800만 켈빈 정도 돼.
중심부 온도가 18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pp보다는 CNO로 에너지를 훨씬 더 잘 만든다고. 근데 1800만 켈빈 이하가 되면 CNO보다는 pp가 에너지를 훨씬 더 잘 만든다. 참고로 태양은 1500만이라고 여기 걸려있다고. 태양은 1500만. 그럼 태양은 CNO가 없는 게 아니라 pp가 우세한 거다. pp가 우세한 거다. 그리고 하나 더 보면 나중에 이제 꼼꼼히 보다 보면 그런 데 있어요. 여기 숫자 보면 400만이라고 써 있어. 수소 핵융합 반응이 400만만 되면 일어나. 근데 보통 우리는 여기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날 때 온도 얼마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1000만 필요하다고 얘기한다고. 1000만 켈빈에 다다라야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왜 이러냐면 1000만 켈빈 이하의 온도가 되면 핵융합이 일어난다는데 지속적이지 못해. 잠깐 이래서 그냥 끝나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안정적인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기 위한 온도가 1000만이라는 거야. 1000만. 자, 그리고 이제 주기열 끝났어. 그래서 얘가 그 다음으로 진화를 하지. 여기로 거성으로 가게 된다 이거야. 거성으로. 그러면 얘가 거성으로 가는 요 중간 단계 가면 중심부에 뭐만 남아? 헬륨만 남지. 왜냐면 수소 다 썼으니까 이제. 그리고 바깥쪽에는 수소가 많이 있을 거야. 근데 중심부가 수축을 하기 시작한다고. 원시별이 주기열될 때 수축해서 핵융합 일으킨 것처럼 얘도 수축해서 헬륨 핵융합을 일으키려고 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의 온도가 높아져. 그러니까 중심에서만 일어나던 핵융합이 이제 외곽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수소 핵융합이. 요거는 이제 다른 말로 수소 각연소라고 하지. 그럼 에너지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요 바깥쪽에 수소가 이렇게 있으면 얘네는 이렇게 팽창하기 시작한다. 그럼 이 과정에서 보면 반지름 커지고 있고 표면 온도는 낮아지고 있어. 하지만 중심부 온도는 높아지는 상황이 된다. 이거 중심부 온도 높아진다. 그러다가 중심부 온도가 1억 도가 되면 그러면 거성이 된다. 그럼 거성이 됐을 때는 중심부에서 헬륨 핵융합을 하니까 탄소를 주로 만들어. 근데 일부 산소를 만들기도 해. 그리고 바깥쪽에 헬륨, 다시 바깥쪽에 수소가 된다. 그럼 이제 거성이 끝나고 나면, 거성이 지나고 나면 이제 거의 얘는 끝났어. 핵융합을 더 이상 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요 사이 단계에서 별이 되게 불안정해져. 그러다 보니까 별의 부피가 팽창 수축 한다고. 그럼 별의 반지름이 커졌다 줄었다 커졌다 줄었다 한다고. 별의 반지름이 커지니까 밝아지겠지? 줄면 어두워지겠네. 밝기 변화가 나타나. 그래서 이거는 맥박 뛰는 것처럼 변한다 해서 맥동 변광성이라고 부른다. 맥동 변광성. 그리고 얘가 어느 순간 빡 찢어지면 바깥쪽 고리 모양의 성운이 행성상 성운을 만들고 가운데 있는 중간 부분만 별이 된다. 얘가 백색 외성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백색 외성은 중력 수축 에너지만 작용하고 있고 주로 탄소로 돼 있다. 물론 일부 산소도 있지만. 자,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경우가 하나 있지. 백색 외성은 중력 수축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백색 외성 주변에 별이 많아. 그러면 백색 외성이 주변의 별을 빨아당겨. 그래서 별이 빵 하고 터진다고. 그렇게 터져서 생기는 게 1A형 초신성입니다. 요거는 우주의 가속 팽창 얘기할 때 나온 거지. 가속 팽창. 근데 1A형 초신성의 가장 큰 특징은 절대 등급이 일정하다는 거지. 일정하다 이 얘기라고. 이게 별의 진화 과정이야. 그럼 네가 출제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그림을 내야 좋아. 왜? 그래야 다 물어보거든. 과정을 하나씩 쭉쭉쭉 쓰면 못 물어봐 다. 근데 이걸 내면 싹 다 물어볼 수 있어요. 진화 과정 전체 전반적인 과정을. 그러니까 이걸 선호한다. HR도 그림을. 자, 그런데 질량이 큰 별이야. 질량이 큰 별 여기서 시작한다고. 원시별이. 그럼 얘는 진화할 때 수평으로 들어가요. 그냥 거의. 그랬다가 수평으로 나와서 초거성이 된다고. 초거성. 그럼 초거성이 되면 중심부에 철까지 만들지. 철보다 무거운 거 못 만들고. 그럼 밖에 이제 뭐 규소, 뭐 산소 어쩌고저쩌고 해서 바깥쪽에 수소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질량이 큰 별은 진화 과정이 수평 방향으로 나타나. 그럼 수평 방향의 물리량이 뭐야? 표면 온도지. 그러니까 질량이 큰 별은 표면 온도 변화가 심해. 근데 질량이 작은 별은 위아래로 움직이잖아. 얘는 수직 방향의 진화가 일어난다고 표현해. 수직 방향의 진화가 일어났으니까 얘는 광도 변화가 심하다. 광도 변화가 심하다 이거야.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 내용이야. 이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들이 나온다고.
이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들이 나온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올 때가 뭐 요거 계산시키는 거지. 근데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나누기를 하면 다 나눠진다. 눈에 봤을 땐 안 나눠지게 생겼지만 실제로 보면 나눠진다. 알겠니? 그래, 그럼 이제 책 볼게. 교재 보면 53쪽이지? 53쪽. 53쪽. 자, 표는 별 ABC의 표면 온도,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광도를 나타냈다. 단, 빈의 변이 상수는 요거래. 그러니까 원래는 별의 표면 온도는 파장 맥스분의 1이라 그랬잖아. 근데 항상 뭐라고? 이걸 는으로 바꾸려면 T는 람다 맥스분의 비례상수 A가 들어간다고. 이 상수값이 얼마라고 주는 거야. 이 문제에서 아무 필요 없지. 어쨌든 이 상수값이 얼마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러면 이렇게 1번. 자, 계산만 빈칸 먼저 세울게. 봐라. 얘가 광도가 1이야. 광도가 1이야. 자, 일단 가장 먼저 간단하게 세울 수 있는 거 보자. 얘 500인데 얘 1000이야. 그럼 얘가 온도가 높은 거네. 얘보다 몇 배? 2배 높은 거네. 얘 6000. 6000. 자, 두 번째. 얘랑 비교해봐라. 얘가 지금 얘보다 온도가 몇 배 높아? 4배 높네. 그럼 파장은 이거에 4분의 1이 되겠네. 얼마? 250. 일단 250 나오지? 나머지 좀 다 들어가 있네. 자, 그리고 이게 복잡하니까 나누기 할게. 1대 2대 얼마? 4지. 1대 2대 4지. 그러면 봐. 얘가 표면 온도만 보면 봤을 때 얘가 얘 광도를 지금 1이라고 놨잖아. 1이라고 놨어. 그러면 얘네 둘이 비교해 보면 온도는 얘가 지금 2분의 1이야. B가 A의 온도가 2분의 1이라고? 그럼 원래 얘 광도는 얼마가 돼야 돼? 16분의 1이 돼야 되지. 별의 광도는 반지름 제곱 온도 4제곱에 비례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다시 볼게요. 온도를 비교해보면 얘가 2분의 1이니까 16분의 1이 돼야 된다고, 강도가. 근데 뭐 이 별 RB 반지름의 제곱 곱했더니 얼마가 나와? 많이 나와야 된다고. 그럼 R제곱이 얼마? 16만이지? 그럼 만은 얼마? 400이네. 400. 그럼 얘 반지름이 1이라면 얘는 반지름이 400 된다는 얘기지? 400. 자, 다시 얘는 지금 온도만 보면 얘보다 2배 높으니까 16배 밝아야 돼. 얘는 원래 16배 밝아야 돼. 근데 RC 반지름의 제곱을 했더니 100분의 1이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100분의 1. 100분의 1이 나왔다는 얘기지? 그러면 1600분의 1이네. RC 제곱이. 그럼 얼마니? 40이네. 얘는 반지름 40 나온다 이거지. 40. 자, 그래서 볼게. 1번. A는 주계열성이다. 저 어떻게 찾냐면, 자, HR를 그려. 물론 이거 보자마자 태양 같으니까 그냥 주계열성 이렇게 찾는데, 원래는 주계열성 찾을 때 태양을 그리는 거야. HR에서 자, 주계열이 이렇게 있잖아. 주계열이 이렇게 있으면 태양을 여기다 갖다 찍는 거야. 태양을 어디다 찍냐? 중간보다 약간 우측 하단에 찍어. 여기다가 태양을 갖다 찍어. 그래 놓고 나서 태양을 써. 5등급 얘가 6000도 이렇게 쓴다고. 근데 A는 보면 태양이랑 같으니까 여기 있지. A는 지금 그러니까 주계열이다 이거야. 근데 두 번째 B 봐봐. B는 3000도야. 그럼 얘보다 온도 낮아. 여기 어딘가에 있겠지? 근데 B의 광도는 태양보다 10,000배 밝아. 그럼 여기 위에 있겠네. B는 여기 위에 있을 거야. 그럼 얘는 초고성 내지는 거성인데 아마 초고성일 거야. 너무 밝아. 세 번째 C는 12000도잖아. 그럼 얘보다 온도 높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있는 거야. 정확하게 모르지만. 근데 태양보다 어둡지? 그럼 태양보다 밑에 찍혀야 돼. 여기 찍혀있어. 그럼 얘는 외성일 가능성이 크다 이거지. 외성일 가능성이 크다 이거라고.
자, 그래서 1번 A는 주기혈성이다. 맞지? 기억은 250 맞고, 반지름은 B가 C의 몇 배야? 40이야, 40. 그래. 40분의 1이지. 그럼 얘는 만배보다 크다. 맞네? 만배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지? 얘는 400이고 얘는 40이니까 16,000배인가? 자, 4번 별의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짧다. 온도의 반비례합니다. 5번 별의 표면에서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는 온도 4제곱이라고. 그러면 A가 C보다 A하고 C 비교하면 얘가 온도가 2분의 1이니까 16분의 1이 되겠네. 4제곱이니까 A가 C보다 16분의 1배가 된다. 그래서 1, 2, 3, 4 이건 다 맞네. 다 맞는 거지. 자, 2번 그림 볼게. 자, 2번은 가하고 나는 둘 다 핵융합 반응 얘기한다. 수소 핵융합 반응 얘기하는데 가하고 나는 둘 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야. 근데 수소 핵융합 반응 중에서 가는 PP 반응이지. 얘는 지금 PP고 얘는 CNO 순환이야. 근데 나와 있는 수소 볼게. 얘 수소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지. 6개가 들어가야 돼. 그래야 반응이 진행돼. 다만 마지막에 2개 뱉어. 마지막에 2개 뱉어. 그러니까 쓰는 건 4개야. 근데 반응이 진행되려면 6개가 있어야 돼. 근데 여기는 하나, 둘, 3개, 4개만 있으면 반응이 진행이 돼. 근데 뺑글뺑글 돌아. 자, 1번 가는 PP 맞지?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 차이야. 봐라.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결손 질량에다가 빛의 속도 제곱이 되는 거니까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만드는 에너지가 많은 거지. 누가 많이 만들어? CNO가 더 많이 만들잖아. 그러면 저 질량 차이는 가가 나보다 작아야지. 나가 더 커야 된다. 나가. 3번 나는 적색 거성 중심부 아니지. 적색 거성에서는 수소 핵융합은 외곽에서 일어난다. 중심부에서는 헬륨 핵융합이 일어난다고. 태양과 질량이 같은 별 내부에서 생성하는 에너지량은 가가 나보다 크지. 자,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의 내부에서 가에 의해 생성되는 에너지량은 태양보다 봐라. 어떻게 된다 했었냐면 PP 반응 그래프 이렇게 되고 CNO 순환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가 지금 1800만 켈빈인데 태양은 여기 있어. 그럼 얘는 PP로 요만큼의 에너지를 만들어. 근데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은 PP로 이만큼을 만들어. PP가 우세하지 않을 뿐이지 태양보다는 더 많이 만들어. 태양보다 크게 만들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1번, 4번, 5번이 맞다고. 자, 3번 3번은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가는 중심핵이 대류핵이네. 그럼 얘는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 얘는 지금 3개의 층으로 되어 있네. 태양 정도 질량을 갖는 별이다 이거지. 1번 질량은 가가 나보다 크다. 맞지? 핵에서 깊이에 따른 온도차는 가가 나보다 크다. 그래서 대류 형태로 에너지를 전달한다. 3번 태양은 나와 같은 내부 구조. 가에서 생성되는 에너지 양은 PP보다는 CNO 순환이 더 많고 표면 온도는 주계열성끼리는 자 HR도 있을 때 주계열이 있어. 주계열성끼리는 어떤 관계가 있었냐면 좌측 상단으로 올라갈수록 강도, 질량, 반지름, 표면 온도 이거 다 같이 커진다. 두 번째 HR도에서 우측 상단에 있을수록 반지름 큰 편이고 부피 큰 편이고 밀도 작은 편이야. 좌측 하단이면 반대가 될 거야. 자, 그러니까 표면 온도는 가가 나보다 높다. 다 커야 돼. 그치? 그래서 1, 2, 3, 4, 5번. 그래서 5번이 됐다. 자, 4번. 자, 4번은 그린 가하나는 어느 별의 진화 과정에서 나타난 별의 내부 구조를 시간 순서대로 나타냈다 이거야. 내부 구조를 시간 순서대로 나타냈다. 자, 보니까 얘는 중심부 수축이잖아. 뭐야? 헬륨 수축이지. 헬륨 수축. 그리고 바깥쪽 여기가 핵융합 반응이라니까 수소 핵융합, 수소 각 연소라고. 그리고 여기는 수소가 팽창하고 있는 데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표면 온도는 낮아지지만
중심부 온도는 높아지는 상황이 된다. 두 번째, 철을 만들었잖아. 누구? 초고성이네. 근데 초고성 단계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안 만들어지지? 이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못 만들어.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이때 안 만들어지게 된다고. 그럼 1번, 가에서 별의 표면 온도는 상승한다. 아니 하강한다. 하강한다. 2번, 수소의 질량비는 기역, 니은, 디귿 중 니은에서 가장 작다. 아니지. 디귿이 아예 없지 지금 수소가. 3번, 디귿에서는 헬륨 핵융합 아직 일어나기 전이다. 거성이 돼야 일어난다. 4번, 나 이후 외성이 아니라 요 정도 되는 별은 다음 과정에서 초신성 단계를 거쳤다가 뭐가 된다? 중성자 별이나 블랙홀로 일생을 마감하는 거지. 외성이 되는 게 아니라고. 자, 5번, 주계열 단계일 때 중심액에서 대륙. 이건 질량 큰 별이네. 초고성 됐으니까. 이 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별의 내부에서 이게 말이 좀 잘못되어 있어. 왜냐하면 진화하는 과정이라면 요 이후 단계도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초신성 폭발 단계에서 이거 만들어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저거는 이별의, 그러니까 주어진 이별의 진화라기보단 가나 단계에서, 가나 과정에서 별 내부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길 수 있다. 이거 불가능한 거지. 가나 과정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초신성 단계에서 만드는 거지. 초신성 단계. 그럼 이 초신성 단계, 이때 폭발하게 되면 이때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 이때 생성하고, 두 번째, 초신성 폭발 단계 때 어떤 일도 벌어져? 이때 만들었던 철을 우주로 공급하지. 철을 우주로 공급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 이거라고. 자, 7번, 가에서 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이 별은 HR도에서 대체로 수평하게 이동한다. 그 말은 질량이 큰 별의 진화 과정이다 이거. 그래서 5번, 7번 맞네요. 5번, 7번. 자, 5번. 자, 5번. 자, 5번은 그림은 별의 광도가 같을 때 반지름과 물리량 A래. 봐라. 야, 광도가 일정한데 반지름 제곱과 온도 4제곱이 되잖아. 그럼 얘가 일정하다는 건 얘네 둘의 관계를 물어본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결국에 반지름 제곱은 어떻게 돼? 온도 4제곱에 반비례하니까 반지름은 온도 제곱에 반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다 이거지. 그럼 오른쪽에 반지름 커지는 거잖아.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간다? 온도 제곱이 들어가겠네. 표면도 제곱. 그러면 반비례하는 관계를 가질 거니까. 그럼 1번, A는 루트 표면온도 아니지. 표면도 제곱. 자, 별의 광도가 같을 때 얘가 똑같대. 근데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반지름이 길대. 그러면 표면온도가 낮아지는 거지. 그럼 파장은 길어지겠네. 표면도 낮아졌으니까. 됐지? 3번, 별의 A가 이 물리량이 요게 10배가 됐대. 이게 10배, T제곱이 10배가 됐으면 T4제곱은 100배 된 거지. 그러면 T제곱이 10배가 됐으니 T4제곱은 100배가 된 상황이야. 100배가. 근데 반지름이 10분의 1배 됐으니까 광도는 반지름 제곱에 비례하니까 100분의 1배가 된 거네. 반지름 때문에는. 그럼 얘하고 얘 곱하니까 얼마? 광도 유지. 절대 등급 그대로 유지. 자, 별의 루트 A, 그럼 T지 그냥 T. 온도가 4배 됐대. 온도가 4배 됐어. 그럼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양은 얼마? 4의 4제곱이지. 4의 4제곱. 그럼 16 아니네. 16 아니지. 자, 5번. 별의 광도가 같을 때, 자, 얘가 똑같대. 그러면 반지름이 크대. 그럼 온도는 낮아지니까 색지수 어떻게 돼? 커지네. 색지수 커진다 이거지. 그래서 5번 맞아. 왜? 답이 색지 완전 이상하게. 2번하고 5번이 맞지? 2번하고 5번이 맞다. 2번하고 5번. 3번인가? 2번, 5번이 맞아. 2번, 5번이. 2번, 5번이 맞다. 자, 7번, 6번 볼게. 6번. 자, 6번.
자, 6번 보면 그림은 별의 중심부에서 시간에 따른 헬륨의 질량비인데 봐라. 자, 주계열 단계일 때 볼게요. 자, 약간 주계열 단계 때를 잠깐 보면 차지하고 있는 원소들의 비율이 여기가 수소야. 여기가 헬륨이고 여기가 수소야. 여기가 중심이고 세로축이 비율이고 여기 중심으로부터 거리라고 할게. 그럼 얘네들의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 우주는 죄다 3대 3대 1의 비율을 갖고 있어. 근데 얘가 이제 핵융합을 시작한 거야. 핵융합을 시작하면 어디서? 중심부에서 핵융합을 하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늘 거야. 헬륨이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다가 시간이 더 흘러 그러면 헬륨이 더 만들어지니까 중심이 헬륨으로 가득 찰 거야. 딱 이때까지가 주계열이야. 딱 이때까지가 주계열이다. 그럼 다시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여기 중심이고 중심에서 거리고 여기가 비율이라고 치면 처음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색깔 보자. 처음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거야. 누가 수소야? 흰색이 수소지. 얘가 수소고 얘가 헬륨이 됐다. 근데 시간이 지나 그럼 어떻게 돼? 수소 줄지? 수소가 이렇게 줄 거라고. 그럼 헬륨은 이렇게 헬륨은 이렇게 헬륨이 이렇게 되겠지. 그냥 그래프 형태 한번 보자. 이상하게 꺾였으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꺾이는 요 지점까지가 뭐야? 핵융합하는 지점이야? 그럼 이게 핵 크기야? 핵이 무조건 전체적으로 핵융합이야? 아닐 수도 있어. 그럼 이거는 뭐야? 최소한의 핵의 크기야. 최소한. 핵은 이만하거나 이거보다 크거나 이거보다 작을 수는 없고. 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요 단계가 됐잖아. 그럼 꽉 찼잖아. 그럼 어떻게 돼? 이제는 수소는 없지. 그리고 중심에는 헬륨만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야. 그래프로 나타나면 이렇게 나타날 거야. 이건 수소하고 헬륨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얘는 지금 뭐만 나타냈어? 헬륨만 나타내고 있거든. 그럼 초반에 요 기간 봐봐. 헬륨이 점점 늘고 있다고. 헬륨이 점점 는다는 얘기는 뭘 하고 있다? 수소 핵융합으로 헬륨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딱 요때까지가 뭐야? 주기열이네. 이게 지금 수소 핵융합을 하고 있는 단계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다가 요 시점에서는 헬륨의 양이 안 변하고 있대. 이거 뭔데? 여기 중심부 헬륨 수축이지. 그치? 바깥쪽에 수소 핵융합 할 거고 바깥쪽 팽창하는 그 단계라고. 즉 주계열에서 거성으로 넘어가는 단계야. 그러다가 자, 이때부터 지금 헬륨이 점점 줄고 있잖아. 그럼 이때 뭐 한다? 헬륨 핵융합을 하는 거네. 그럼 만약에 탄소 그래프 그리면 탄소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점점 탄소가 늘어나는 그래프를 그렸을 거야. 탄소를 그렸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그대로 연계시켜서 시험에 낼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탄소랑 수소를 추가해 줄 거야. 그래프를. 수소 그래프랑 탄소 그래프가 추가되면 연계 문제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는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그러면 어느 시점? 여기네. 여기가 뭐야? 헬륨 핵융합 끝. 헬륨 핵융합 끝나는 시점이지. 그래서 시간 봐봐. 거성 기간은 요거밖에 안 되지. 거성 기간은 짧아. 근데 주계열 기간은 이만큼이야. 졸래 길어. 그러니까 수명 얘기할 때 다른 기간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지금 이제 곱하기 100만 년이니까 대략 100억 년 사는데 100억 년 사는데 요 길이는 800만이잖아. 그치? 100억이 아니라 1억. 1억 년 사는데 요 기간은 800만 정도 되잖아. 됐어? 그러면 얘는 질량이 큰 별일 가능성이 높아. 왜? 태양 수명이 대략 100억 살이야. 근데 얘는 지금 주계열 기간이 1억밖에 안 되지. 대략. 아니 100 곱하기 100만 하면 1억이잖아. 얘는 대략 수역이 1억밖에 안 된다고. 그럼 얘는 질량이 큰 별이겠구나. 그러면 얘는 요 이유가 얘가 무슨 단계가 돼? 초거성 단계가 될 거야. 그럼 사실 얘는 그래프가 몇 개 더 나올 거야. 왜? 탄소 핵융합도 할 거고 뭐도 할 거고 뭐도 할 거니까. 자, 1번
그러니까 복잡하게 내려고 하면 그 기체 그래프 다 그려버릴 거야. 여기다가 막 그려내기 시작할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찾아 순서를? 처음에 변하는 게 가벼운 거야. 가벼운 거부터 만들기 시작할 거니까. 가벼운 거부터. 자, 1번. 기역 시기에 별의 중심에게선 수소행융합. 맞네? 니은 시기에 별은 정역학적 평형. 그 말은, 이 말은 주기혈이니 이거잖아. 저거 주기혈 아니지? 틀렸지? 3번. 디귿 시기에 별의 중심에게서는 탄소 생성. 헬륨 핵융합을 했으니까 탄소 생성. 별의 중심부 온도는 기역 시기가 디귿 시기보다 낮지? 중심부 온도는 계속 높아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5번. 별의 표면 온도는 계속 낮아질 거야. 그럼 기역 시기가 디귿 시기보다 높겠다 이거지. 됐어? 그래서 1, 3, 5번이 된다 이거지. 1, 3, 5번. 5번. 자, 7번. 7번. 자, 7번을 보면 그림은 별의 중심부 온도에 따른 핵융합 반응의 에너지 생성률을 나타냈대. 가나다는 각각 CNO 순환, PP 반응, 헬륨 핵융합 반응. 그러면 얘가 PP, 여기가 CNO, 여기가 헬륨 핵융합이 되는 거지. 근데 이 온도 몇 도라고 이거? 1800만 도라고. 그냥 외워. 이거는 1800만 도가 된다고. 그리고 보니까 CNO 순환은 얼마 이상이 돼야만 일어나네. 1000만 도는 넘어야 되네. 최소한 CNO 순환이 일어나면. 무조건 CNO가 일어나는 건 아니지. 근데 얘 봐봐. 얘는 여기잖아. 대략 400만만 돼도 일어는 난다고. 일어는 난다 이거지. 자, 1번. 태양의 중심에게서는 가가 나보다 우세하다. 맞지? 적색 거성의 중심에게서는 헬륨 핵융합이니까 다지 다. 나가 아니라 다. 탄소는 다의 생성물에 해당한다. 맞지? 아, 그리고 아까 거성, 초고성 이렇게 썼잖아. 근데 지금 여기는 적색이라고 쓰잖아. 이게 적색 계열의 거성과 초고성이 제일 많아. 그래서 적색이라고 쓴다고. 근데 나는 왜 적색이라고 안 썼냐면 적색이 아닌 거성도 있어. 적색 거성이라면 거성은 죄다 빨간색인 줄 알아서. 다른 색깔 거성도 있다. 적을 뿐이지.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의 반응 속도는 1000만 켈빈 이상입니다. 수소의 반응 온도는 1000만 켈빈 이상이며 헬륨 핵융합 반응 온도는 1억 켈빈 이상이다. 자, 중심부에 철까지 생성되는 별의 주계열성 단계, 즉 질량이 큰 별은 누가 우세하다고? 나보다 다가 아니라 가보다 나가 우세하다 이거지. 가보다 나가 우세하다. 자, 그랬을 때 이거 아까 안 써서 이거 한번 쓸게. 자, 그 별의 종류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계열이 있고 대략 거성 있고 초고성 있고 외성이 이렇게 있으면 얘를 구분하려고 이제 로마자 갖다 붙이지. 광도 계급이라고 해서. 그래서 초고성 1, 거성은 2에서 4, 그리고 얘는 주계열 V, 외성은 7. 근데 보통 외성은 잘 안 쓰긴 해. 그런데 표면 온도가 똑같아. 요 라인이면 표면, 이게 지금 분광형이 동일한 상태야. 분광형이 똑같다면 초거성과 거성과 주계열 중에 누가 반지름이 제일 크다? 초거성이 제일 크겠지 당연히. 근데 보통 이제 거성은 홀수만 기억하자. 3으로 기억해. 그러면 반지름은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3번이고 그 다음이 주계열이 될 거야. 그러면 분광형이 똑같다면 중력의 크기는 누가 큰데? 중력은 별의 중심에 작용하는 중력은 주계열이 클 거야. 왜? 주계열이 반지름이 작으니까. 가까워서 중력이 크게 작용, 이렇게 될 거라고. 중력은. 그럼 이게 크게 작용한다는 얘기는 다시 바꿔 얘기하면 흡수선, 여기서 나타나는 흡수선의 두께를 얘기하거든. 흡수선의 두께는 중력이 클수록 두껍게 나타난다. 흡수선의 두께는 중력이 크게 작용할수록 두껍게 나타난다. 근데 중력이라고 하면 또 막 계산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반지름이 작을수록, 별의 반지름이 작을수록 흡수선이 두껍게 나타나. 별의 반지름이 작을수록. 다만 전제 조건이 필요해. 분광형이 같을 때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이거라고. 됐니? 그러면
다음 주에는 7주차까지 풀어오면 된다. 7주차까지. 여기까지 볼게.